AI 혁명을 이끄는 기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화려한 AI 모델이나 칩을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은 그 뒤에서 조용히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보이지 않는 엔진, 바로 엔비디아의 쿠다에 대해 아주 쉽고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천재 수학자 1명이랑 그냥 평범한 초등학생 1000명이 수학 대결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좀 엉뚱한 질문 같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사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그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사실 문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쿠다라는 해결책을 이해하려면 먼저 컴퓨터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는지 알아야 하거든요. 그 문제는 바로 컴퓨터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방식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우리 컴퓨터 안에는요, 크게 두 종류의 두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하나는 CPU, 바로 그 천재 수학자입니다.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순서대로 기가 막히게 빨리 풀어내죠. 반면에 GPU는 수천 명의 초등학생 군단 같은 존재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못 풀리지만 아주 단순한 덧셈 뺄셈 같은 건 수천 개를 동시에 한꺼번에 해치울 수 있죠. 자,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현대 AI가 필요로 했던 건 복잡한 미적분 문제 하나를 푸는 능력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수백만, 수억 개, 정말 간단한 계산을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이 필요했죠. 이건 천재 수학자인 CPU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야말로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작업량이었습니다. 그럼 그 수천 명의 초등학생 군단, 즉 GPU에게 어떻게 일을 시킬 수 있을까요? 그냥 놔두면 아무것도 못하는 이 잠자는 거인을 어떻게 깨울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엔비디아가 내놓은 마법의 주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쿠다입니다. 쿠다는 뭐랄까 개발자들이 GPU라는 학생 군단을 마음대로 지휘할 수 있게 만든 마법의 지휘봉 같은 거예요. 이 지휘봉 덕분에 원래 게임 그래픽이나 처리하던 GPU가 AI 학습, 데이터 분석, 과학 시뮬레이션 같은 엄청난 일들을 해내는 강력한 슈퍼컴퓨터로 변신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짠 하고 나타난 건 아니었어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개발자들이 GPU를 쓰려면 거의 그래픽 시스템을 속여서 억지로 쓰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다 2007년에 드디어 쿠다가 등장하면서 누구나 C 언어처럼 익숙한 방식으로 GPU를 프로그래밍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마침내 2012년 이 쿠다로 훈련시킨 알렉스넷이라는 AI가 세상을 놀라게 하면서 바로 지금의 딥러닝 혁명이 시작된 겁니다. 자, 이제 강력한 군단이 생겼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수천 명을 한꺼번에 지휘하려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겠죠? 자칫하면 완전 혼돈 그 자체가 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이 많은 작업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쿠다가 정말 똑똑한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작업을 아주 체계적인 계층 구조로 딱 정리해버리거든요. 비유하자면 그리드는 교육청 전체처럼 아주 큰 작업 덩어리고요. 그 아래 블록은 한 반의 학생들처럼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팀 단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레드가 바로 학생 한 명 한 명, 즉 실제 개사를 수행하는 개별 작업자인 거죠. 그래서 개발자는 학생 한 명 한 명 붙잡고 지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커널이라는 학교 전체 방송 시스템을 통해서 자, 지금부터 덧셈 문제 푸세요 하고 한 번만 외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수천 명의 학생들이 그 명령을 받아서 동시에 착착착 계산을 수행하는 거죠. 정말 효율적이지 않나요? 이렇게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식은 단순히 기술 발전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비즈니스, 나아가 AI 산업 전체의 판도를 바꿔놓는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손이 되었죠. 실제로 개발 현장에서는요, 엔비디아가 권장하는 4단계 개발 방식을 많이 따릅니다. 먼저 코드에서 가장 느리고 답답한 부분을 찾아내고요. 그 다음 그 부분을 GPU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병렬화해서 다시 짭니다. 그리고 성능을 극한까지 쥐어짜서 최적화한 다음에 실제 서비스에 배포하는 거죠. 물론 이 모든 과정을 맨손으로 하진 않겠죠. 아주 강력한 전용 도구들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SMI는 GPU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지 한눈에 보여주는 실시간 계기판 같은 거고요. 엔사이트 시스템즈는 CPU와 GPU가 서로 일을 잘 주고받는지 공장 전체를 감시하는 CCTV, 그리고 엔사이트 컴퓨터는 일꾼 한 명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아주 정밀하게 분석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기술과 도구들이 어떻게 엔비디아를 지금의 독보적인 위치에 올려놓았을까요? 단순히 하드웨어를 잘 만들어서?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하드웨어 주변에 아주 강력하고 끈끈한 생태계를 구축했기 때문이에요. 이걸 바로 경제적 해자라고 부릅니다. 성을 둘러싼 깊은 연못처럼 경쟁자들이 쉽게 넘어올 수 없는 장벽이라는 뜻이죠. 생각해보세요.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같은 세계 최고의 AI 도구들이 전부 쿠다 위에서 가장 잘 돌아가게 만들어져 있어요. 개발자들의 시간을 아껴주는 수많은 라이브러리도 다 쿠다용으로 나와 있고요. 다른 회사 칩을 쓰려면 이걸 다 포기하고 코드를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하는 겁니다. 게다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개발자들이 이미 쿠다에 익숙해져 있죠. 이게 바로 엔비디아의 진짜 힘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쿠다는 그냥 기술 하나가 아니에요. 컴퓨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버린 거죠. 한 명의 천재에게 의존하던 시대에서 수천 명의 작업자 군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거대한 AI 시스템을 만드는 시대로 우리를 이끈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쿠다가 어떻게 엔비디아라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는지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AMD나 인텔 같은 막강한 경쟁자들도 이제 자신들만의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하며 맹렬히 추격하고 있죠.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이 AI의 세계에서 과연 엔비디아의 이 강력한 코드 요새는 영원할 수 있을까요?